안녕하세요. 두돈TV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신기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1차 분양 때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이 되었던 마포 더 클래시가 무순위 청약을 신청을 받았는데 59형이 252대1이고 84형도 10대1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나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이었던 자이 레디언트도 선착순 계약 첫날에 몇백 명이 몰려서 59형과 114형은 완판되었고 나머지도 거래가 거의 다 팔렸다는 뉴스입니다. 좀 이상해서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했는지 확인했지만 두 곳 모두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포 더 클래시는 84형 분양가가 14억 2천 정도인데 2020년 입주한 인근 신촌 거래자를 살펴보면 거래가가 14억에서 15억으로 거의 분양가와 같았습니다. 자이 레디언트도 분양가가 84형 기준으로 10억 정도인데 바로 위쪽에 2019년 입주한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 7억에 거래되었고 평균적으로는 8억 2천에서 8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 짓는 자이 레디언트가 지하철역과 더 가깝고 대단지인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2억이나 비싼데 이걸 시세 차익을 보고 청약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청약을 했느냐? 결론은 투자자들이 시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분양 계약은 지금 하지만 실제 거주는 몇 년 뒤에 하는 거죠. 그리고 돈도 계약할 때 계약금 10%만 내면 되는 거고요. 중도금은 거의 무이자로 하니까 입주할 때 전세를 놓아서 중도금이랑 잔금이랑 같이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에 뛰어드는 겁니다. 만약 분양금 전체를 일반적인 거래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뒤에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불같이 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로또에 당첨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개포 자이 레지던스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2026년까지는 서울 특히 강남 4구 쪽에서 3만 가구 이상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상급지인 강남 쪽으로 이주하려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걸 동시에 내놓으면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고 이게 최소한 26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서울 전체 가격은 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저는 이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을 받은 아파트들이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 시기가 2026년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 수요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가격이 오를 것을 바라보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몇 년 동안 하락하는 걸 본 사람들은 쉽게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못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 연끌까지 해서 사려고 했던 것과는 즉 반대의 현상인 거죠. 이게 심리적인 작용이 상당히 무섭게 작용을 합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는 2021년보다 50% 감소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68.3%나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보다 69.1%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고 있는 6만 2천 가구를 이미 넘어선 거죠. 2013년 9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미분양은 17,000호 정도 불과했지만 1년 새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택건설협회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주택건설업계 위기가 금융권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공기업이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시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무순위 청약에서 대박이 터졌다. 또는 또 매수가 심리가 살아난다. 주택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도 상승했다. 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안정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아마 자주 나올 것입니다. 어제 미국은 기존금리를 0.2% 인상해서 2007년 이후에 최고로 높은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8%를 돌파했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은 그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그 현재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으로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하니 금융기관들은 억지로라도 대출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벌써 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집값 붕괴 기다린다. 무주택자들의 착각. 제목 참. 그 내용은 미국 금리가 올라간 지금은 50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상이다. 그리고 그동안 금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정상적인 금리였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5.25%를 기록했던 2020년과 2008년도를 비교하면 현재 기준금리는 차라리 낮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착각에 빠뜨리는 거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집값은 곧 오를 테니까 빨리 집을 사라는 그런 신호인 거죠. 그런데 절대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또 조만간 다시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에도 미분양이 급격히 막 쌓이니까 그때 LTV하고 DTI를 70%까지 대폭적으로 늘리고 미분양 주택이랑 9억 원 이하 집을 사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0% 면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때 미분양이 막 팔려나가고 거래도 많이 늘어났었죠. 그런데 이런 대책은 정부도 부담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먼저 뉴스를 던져보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미분양 주택이랑 9억 원 이하 집을 사면 또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거나 DSR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건설사에서 이자를 100% 부담해 주는 등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심리싸움입니다. 또 거래량이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고 있다,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꾼들이나 건설업체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자세히 잘 살펴보고 계시면은 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조금만 더 느긋하게 기다리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실소유자들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반드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